안녕하세요. 생방송 한방이답이다 건강 MC 서아린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요. 다리 통증, 다리 저림, 허리 통증 이런 건강 상태 이상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단순한 노화 현상이라고 여기거나 병원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 걱정돼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요.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셔서 해결책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4-9755번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한방닥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우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이 허리 통증 중 1위가 허리 통증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유독 어르신들 아이고 허리 아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이 직립보행을 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허리에 과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이가 먹다 보면 당연히 허리에 부하가 많이 가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허리가 당연히 아프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허리 통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나이는 아닙니다. 사실 그렇군요. 환자가 직접적으로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직업이나 환경이나 자세나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환경들이 환자들에게는 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무조건 아프다, 네.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 상황을 잘 돌아보고 직접적인 원인을 찾아서 환경을 개선을 해 나가면 크게 문제 없이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되는 얘기를 또 들려주신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잘 들어야 할까요?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허리병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이제 수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시 내가 수술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네. 최종적으로 허리 질환에 있어서는 수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허리병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분들의 숫자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수술 걱정은 대부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수술이 꼭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예. 엄밀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증상은 마미증후군이라고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대변 소변에 장애가 생기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겼을 땐 마미증후군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때는 수술을 하셔야만 하고 네. 사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통증이 중심이 됐을 때는 우리는 수술을 꼭 필수적으로 첫 번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최근에 수술 외에 허리를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뭐 주사요법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전 한의사니까 예. 한방병원에서는 수술 없이 허리를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어떠한 치료 성과를 갖고 있는지 오늘은 제가 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아이고 허리야 이런 소리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병원에 가면 좋은데 미루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병원 꼭 오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예. 미루다가 오시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좀 미루다가 오시는데 제가 오늘 딱 정리를 해왔습니다. 노년기에 허리 통증이 올 4가지 신호, 이때는 병원에 가보셔라 라는 겁니다.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허리가 아프든 뭐 어깨가 아프든 어느 관절이 됐든 2주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면 그때는 혼자서 나을 수 있는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예. 허리 질환 같은 경우에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더 넘어가게 되면 많은 환자분들이 허리 일부분에서 점점 통증 부위가 넓어집니다. 엉치나 다리로 퍼지는 듯한 통증, 저림이 생기고 신경이 압박이 되는 디스크나 협착증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때는 보행할 때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지고 혹은 종아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사인이니까 한번 TV 보시는 분들 자기가 몇 번쯤에 속하시는지 보시고 저 위에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속하신다면
그때는 뭐 더 두고 보실 거 없고 네, 병원에 네.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또 강력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한방병원 찾으시는 어르신분들 정말 많은데 그럼 보통 어떤 허리 통증을 많이 좀 얘기를 하세요? 한방병원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퇴행을 깔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척추관 협착증 혹은 디스크 탈출증, 퇴행성 디스크,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이런 질환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네. 저런 질환들의 공통점을 잘 살펴보면 연세가 드셔서 몸이 약해지고 뼈가 약해지죠. 그걸로 인해서 약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손상이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염증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되는 기본적으로 약해져서 나타나는 그런 환자분들이 한방병원에 많이 오시고요. 예. 치료할 땐 통증을 줄여줌과 동시에 약해진 조직들을 회복을 시켜줄 수 있는 회복 치료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고 사실 재발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네, 한방병원이 그런 걸 바로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방병원 가면은 내가 이런 치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또 하실 텐데 보통 저는 침을 맞거나 한약을 먹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척추 질환을 치료할 때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침, 뜸, 부항, 또 한약 뭐 예. 이런 것들 전통의 치료법들이 있죠. 최근에 허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어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약침이라고 해서 고용량의 약침을 심부에 있는 관절이나 신경 주위에 바로 뿌려주는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네. 이 초음파를 바로 가이드를 해서 잡게 되면 더 깊숙한 곳을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영상도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한의사들도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환자의 병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인대와 근육이나 뼈나 관절 주변에다가 예. 문제가 생긴 부위에 직접적으로 고용량의 약침을 바로 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치료과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의 병원에 오는 횟수나 치료 기간들이 굉장히 많이 단축되는 효과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좋은 연구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초음파 약침이라는 것도 생겼고 그 외에도 방금 그 말씀해 주신 외에도 것처럼 뭐 뭐 한약 한약, 치료나 통증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동작침법, 동작침. 네, 또 추나요법 이런 추나요법도 것들이 있고. 허리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한방 치료요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초음파 약침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초음파 약침 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그럼 임상으로도 입증된 결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임상적으로 초음파 약침을 했을 때 치료 경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은 나와 있고 저희 논문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네. 자 전반적으로 통증이 최종적으로 90% 이상 좋아졌다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약침 치료 효과와 대동소이합니다. 오. 하지만 저희들이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들은 예. 첫 번째 진료 후에 일주일 이내에 통증이 어떻게 줄어드느냐 그겁니다. 당장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빨리 좋아지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네. 초음파 약침을 했을 때 최초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1회 진료 일주일 이내에 50% 정도의 통증이 바로 그 자리에서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통증도 30% 예. 이상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방 치료는 막연하게 오래 걸릴 것이다.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맞아요. 장기전이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이 개발돼서 즉각적으로 통증도 빨리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침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흔히 허리 아플 때 가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치료 횟수는 상관이 없는지 이런 것도 또 궁금하네요. 네. 예. 굉장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스테로이드 주사와 이 초음파로 약침을 놓는 신경근 회복술, 초음파 가이드 약침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정확하게 병소를 관절이나 인대, 근육, 인대, 신경, 혈관들을 잘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같이 똑같이 초음파를 사용을 하니까요. 예. 차이점이 있다면 양방에서 쓰는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3회라는 부작용과 내성의 한계로 인해서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고 사실은 다른 물리치료나 여타 다른 기본적인 약침, 주사침 같은 걸로 하게 되는데 한방병원에서 쓰는 이 약침 같은 예.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고 내성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네네. 많으신데 최근에 그쵸. 당뇨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가 들어오면 혈당 수치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신경근 회복술에 쓰이는 약침들은 네, 이 네. 점에 대해서 되게 안전하고 반복적으로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다 보면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절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제로 내원에서 약침 이걸 진행했던 분들의 사례도 저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76세 남성 환자분이십니다. 네. 자, 이분은 기존에 기왕력으로 심장도 안 좋으셨고 당뇨를 좀 심하게 앓고 계셔서 일단 수술 자체도 배제된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허리 통증이 보시면 4번과 5번 요추 사이에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허리 통증과 다리 방사통으로 생활이 굉장히 힘드신 상태셨다고 합니다. 네네. 수술이 불가하셨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2회 시술을 받으셨는데 통증이 좀 줄어든 듯 하지만 다시 통증은 재발되셨고 당 수치가 너무 많이 오르셔갖고 추가적인 시술은 힘들다까지 아이고. 가신 겁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한방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 첫 번째로 일단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음파 가이드 하에서 약침을 썼습니다. 고용량의 약침을 바로 쓰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같은 부위를 똑같이 약침을 통해서 염증을 씻어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환자분의 통증이 빨리 줄어들게 되죠. 혈당 수치 변화는 1도 없고 환자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3회가 보통 진료 가이드입니다. 그 이상은 못 놓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환자분이 치료 주사 3번 6개월 지나면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통증이 계속될 수 있고 1, 2주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를 맞아서 통증이 다 제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수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 약침이 최고로 갖고 있는 장점이 바로 이겁니다. 반복적으로 시술이 가능하고 환자에게 내성과 혹은 혈당 수치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 치료했는데 통증이 또 다시 재발됐을 때는 또 치료를 하고 반복적으로 주 2, 3회까지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반복적으로 통증을 제어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여타 추나 치료나 예. 또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주위 조직들을 회복을 시키고 디스크가 다시 재흡수되는 걸 도와주게 되면 통증은 염증은 계속 반복적으로 네. 약침을 통해서 잡아주고 한약으로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기 때문에 근본도 치료하고 염증도 치료하고 통증도 잡아주는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어서 그러네요. 네. 궁극적으로 환자분들에게 더 안전하고 그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이번 사례를 보면서 든 생각이 이제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또 반대로 수술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낙심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환자분들이 제일 답답한 게 이 스테로이드 주사 3번을 맞고 그 다음에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됐을 때의 방법이 되게 난감해 하시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 다 맞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하냐는 그 답답함을 갖고 맞습니다. 한방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초음파 가이드로 약침을 쓰게 됐을 때, 약침 치료를 했을 때, 또 한방 치료를 했을 때에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았던, 수술밖에 답이 없었을 것 같았던 네. 그 사이의 간극을 한방 치료로 충분히 잘 메워줄 수가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희소식이 정말 될 것 같고 네. 오늘 좀 방송 끝까지 잘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약 치료 얘기도 해주셨어요. 근본적인 치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가 있나요? 한약은 전통의 보약의 개념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오, 됐고 많은 네. 연구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환자의 통증을 만들어내는 각 단계별로 한약이 각각 성분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허리에 퇴행성으로 디스크나 협착증이 왔을 때 통증이 생긴 기본적인 원인은 퇴행이 돼서 약해진 조직들이 디스크가 나오거나 협착증이 생겨서 염증이 생기고 네. 염증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되는 그 기전에 한약이 모두 단계별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먼저 뼈들이 약해졌을 때 조골세포를 재활성화시키고 신경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신경세포가 손상받았을 때 그 신경세포를 재활성시키고 회복시키는 성분들도 또 한약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뼈와 신경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예. 줄여주는 그 각 단계별마다 한약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고 통증을 제어하는 결과적인 치료도 모두의 한약들이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한약 치료가 단순하게 보약 개념이 아니라 그러네요. 진정한 치료제로서 오. 자리를 매김할 때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치료가 필요한 부분과 또 전체적인 보약 개념까지도 같이 가져가니까 근본적인 것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